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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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우리 너무 낯설어. 누가 뭐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 맞아, 제 구독자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보자르 면접 관련해서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 뭐 꿀팁이 있는지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윤나님 룸메이트입니다. 일단은 보자르, 일단 앞서 말하기 전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자르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정보가 많이 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면접을 같이 보러 갔었잖아요. 그쵸. 저는 참고로 떨어졌어요. 저는 사진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었는데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하기는 했었어요. 저희가 파트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친구는 사진이랑 영상 쪽으로 준비를 한 거고 저는 순수미술 쪽으로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사진을 하더라도 1학년을 준비하실 때에는 꼭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스케치를 해오는 거를 꼭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케치를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사진 포트폴리오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님들이랑 인터뷰했었을 때 너는 스케치가 없다. 이걸로 어떻게 너의 1학년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할 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준비했었을 때 좀 더 규격화되어 있고 포멀한 걸로 해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준비하는 거고 비전공자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막 들고 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원래 미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친한 언니가 이제 파리를 다 정리하고 그분은 이제 파리 보자르를 다니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물감이랑 뭐 붓이랑 다 버린다고 하길래 제가 저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물감들로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어떤 보자르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그림을 조금씩 그려놨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점점 그게 포트폴리오처럼 쌓였던 거죠. 집에서 따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작업에 대한 확신이랑 어떤 주제로 작업을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업 뭐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업을 어떤 개념 하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진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었는데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제 사진에 대한 주제 시리즈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에 관한 각각의 설명들을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표출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1학년을 준비할 때는 확실히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 데생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간에 데생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더 보는 거는 데생뿐만 아니라 뭐 사진 작업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대세가 그 미디어 아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영상 작업이랑 그런 거 뭐 USB에 다 담아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보여드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랑 설치 같은 거, 설치 작품 같은 거는 직접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사진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360도로 찍던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설치 작업을 맞아요. 찍어서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거를 기존에 가져가실 때 아이패드에다 사진을 담아 가신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함께 준비해가지고 보통 인터뷰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그 미대에 대한 아무런 뭐 입시 미술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찾다 보니까 그 워크북이라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거를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작업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성된 어떤 노트인 게 아니라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바로 거기다가 이제 뭐 메모해 놓은 거 아니면 대충 뭐 이렇게 콘티 짜놓은 거 같은 데서 그 진짜 실제 파리보자르 붙으신 분들 그 작업 노트 같은 거를 봤는데 이미 완성본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미 완성본처럼 그렇게 멋진
대생들이 있었고, 거기에 뭐 이제 부수적으로 그 옆에 뭐 어떤 재료를 쓸 건지, 뭐 어떤 재료에다가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워크북을 준비를 해가면은 교수님들이 그거를 다 한 장씩 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퍼런스 같은 거. 나는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아니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는 이런 인상을 받아서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어라는 점. 아, 맞습니다. 다른 거 솔직히 다 못해도 불어를 그냥 좀 유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거 다 해가지고 가면은 그게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께서는 어떤 작업을 했었을 때 작업이랑 이름이랑 이걸 불어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상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 나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원활한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이제 면접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본 학교는 그 서류를 일단 먼저 냈죠. 네, 서류를 먼저 서류를 냈었어요. 일단 먼저 내서 모티바시용이랑 이제 서류를 맞아, 같이 맞아. 냈었어요. 모티바시용이 지원 동기서예요.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모티바시용 쓸 때는 그 학교별로 그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방향에 맞춰서 잘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역마다 다 보자르가 있잖아요. 근데 뭐 파리 보자르는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세르지 보자르는 뭐 설치나 영상 미디어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쪽에 맞게끔 나는 그쪽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교수님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케바케예요. 그 교수님이 진짜로 좋아하게 될 경우는 붙겠지만, 만약에 다른 교수님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니겠죠? 근데 그 학교마다 교수님이 누가 있는지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세르지가 근데 보자르였나요? 세르지 보자르. 세르지 보자르죠. 아, 저 네. 아직까지 몰랐어요. 세르지 그냥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르지 보자르가 또 요즘 대세예요. 파리 보자르도는 항상 뭐 서울대학교처럼 서울대 뭐 홍대 미대처럼 그런 언제나 핫한 곳은 파리 보자르고, 요즘 좀 대세로 많이 맞아요. 가고 사진이랑 있는 곳은 비디오 아트랑 이런 네. 설치는 이런 쪽은 세르지가 많이. 쪽이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쪽은 아예 우리가 내보지도 않았죠. 아, 맞아요. 그게 내려고 했었는데 기간이 지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비디오나 뭐 설치 쪽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아예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르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 음. 그 기본적인 서류 전형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주어진 주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맞다. 보자르들 같은 파리랑 이제 뭐 다른 보자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초로 하는 뭐 워크북이라든지 작업 활동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지원 동기서들이 필요했었는데 세르지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시작될 즈음에 다운받아가지고 기본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대학교들처럼 뭐 기본 모집 요강, 그쵸, 모집 모집 요강 요강.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 안에 그 작년 세르지 모집 요강의 주제가 노란색 노란색 뭐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훨씬 더 뭔가를 할 때 구체적인 주제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맞아 차라리 근데 그것도 케바케예요. 맞아. 주제를 정해줬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주제가 너무 내 주제가 확실해서 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불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불어는 맞아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들어가서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수업을 잘 소화를 해낼 것이며 교수님의 이 내주는 숙제를 어떻게 해올 것이며 그런 거 다 불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불어가 제일 우선이라는 점을 미리.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불어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불어 수업은 돈을 더 따로 내고 하는데 만약에 델프 배두 이상 실력이 있으면 그 불어 수업이 의무적인 게 아닌데, 만약에 배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불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서류를 다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차적으로 실제 면접을 보러 들어가요. 이제 날짜를 각각 3일 정도 3일 걸렸었던 정도 것 같아요. 걸쳐서, 그 해에 그 보자를 지원자가 음. 많았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뭐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이렇게 해서 각각 정해진 시간이 와요. 저는 그때 오후 2시쯤인가 3시쯤이었던 거 같아요. 아니요, 저희 아니다. 오전이었어요. 시간이 안 정해졌다. 시간이 안 오전이었어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이름 순서대로 들어가게 음. 되는데, 2개의 방에 각각 교수님들이 3, 4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씩 이렇게 음. 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텅 비어 있어요. 그냥 책상이랑 교수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쭈르르 저 같은 경우 4분이 앉아 계셨어요. 맞아. 저는 3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책상이 엄청 큰 책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작품들을 자기가 맞아요. 들어가서 바로 나열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그냥 싹 다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알아서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기도 하고, 질문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질문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먼저 하고, 그 전에 배우셨던 게 있으면 그 배웠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프레바를 다녔다. 그러면은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나이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뭐 파리 프레바에서 1년을 공부했고요. 아니면 뭐 저는 건축학교에서 1, 2년을 공부했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설명을 하시면 돼요. 어떤 주제로 했는지,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제 말씀하시고, 뭐 어떤 철학을 좋아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고. 작업이 미천할지라도 이런 설명이 잘 되면은 그 교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인터뷰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질문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소개 이후에 작업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불어로 준비해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나든지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면은 딱히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죠. 너네 나라에서 어떤 전에 무슨 일을 했었었느냐, 뭐 맞아, 이런 맞아. 거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진만 들고 갔었기 때문에. 근데 너 사진을 어떻게 해서 배우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 전에 뭘 하셨는지 맞아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을 여러 번 바꿨고 그거를 이제 이력서 그런 데에다 다 썼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전에 무슨 직업을 했고 왜 그 직업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그냥 약간 사기꾼 기질로 면접에 임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기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최선을 거죠. 다하는 네. 모습 보이면은 교수님들도 알지 않을까요? 최근에 본 전시가 뭐였는지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인상 깊게 본 전시? 그런 거를 그게 거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질문이. 응. 너도 물어봤었어? 너도 물어봐. 응. 그때 빨레드 도쿄에서 하는 그 토마스 사라세노라는 작가가 엄청 큰 전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1년 전쯤에 했던 전시였는데 그것보다 더 전에 한 3년 전쯤 광주 비엔날레에서 토마스 사라세노 전시하는 걸 우연찮게 보러 갔었는데 또 하는 걸 보고 진짜 이 작가가 정말 단기간에 많은 결실을 이뤄서 파리에 물론 원래 대단한 작가긴 했어요. 인상 깊게 봤었던 게 제가 워낙에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자연과 관련된 일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뭔가 에코? 환경 보호라든지 네, 환경 보호랑 이런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관심이 많으네요. 나 왜 말 따라하고 있지? 아니면 에코 모티바시용? 자연에서 온 동기로 어떤 작품을 하는 그런 작업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만약에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그런 자연과 관련된 환경보호와 관련된 그런 작업들, 설치 작업들, 뭐 비디오 작업들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날렸어요. 인데 너는 사진 작가 중에 어떤 작가들, 어떤 작품들을 좋아했느냐라고 질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본인이 순수 미술을 한다거나 사진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파리에는 전시관이라든지 갤러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갤러리를 직접 가가지고 어떤 작가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같이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프랑스 사진가가 좀 드물었을 뿐더러 여기에서 사진전을 한 번인가 밖에 안 가봤었어요. 그 면접 보기 전에. 그래서 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기본적인 기본 인적사항,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 어떤 전시 봤었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 학교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학교에만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물어봐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좀 더 인터뷰를 더 길게 하고 싶을 경우 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꼭 이런 정도는 네, 준비해 가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면접을 볼 때는 쓰레기든 뭐든 들고 가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에 대해서 말을 지어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라. 그 어떤 분은 면접 보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진짜 작업 노트만 준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작업이 엄청 크다는 이유로 그거를 하나도 안 가져오시고 그냥 작업 노트로만 해서 가져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분은 아예 그 교수님께서 이거는 면접을 볼 수가 없다. 왜냐면은 너의 진짜 작업을 가지고 와야지 뭐 평가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차를 빌리든 뭐 택시를 타고 가든 일단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설치라든지 조소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있었어요. 일단은. 있었어? 아. 부피 이만큼에 맞아. 몇 킬로, 있었어, 10kg 있었어. 이내인가 해가지고 그 작품으로만 들고 오라고 했었어요. 3개월 내에 맞아. 한 최근의 작품과 스케치 노트, 그리고 규격들이 뭐 그림 같은 맞아. 경우에도 이 사이즈로 가잖아. 파리보자르 냈었을 때는 그때는 맞아. 규격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면접 보러 갔었을 때 그거보다 진짜 더 큰 사이즈를 가져오신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그냥 뭐 이제 사람 2명이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맞아.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근데 어쨌든 파리보자르는 규격이 정해져 있었고요. 영상 작업이나 이런 거는 USB 안에 넣어서 가져오라는 명시가 이미 되어 USB나 있었어요. CD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모집 요강을 제일 철저하게 읽어보시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봤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시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불어 듣기랑 말하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 학교 들어가면은 교수님 숙제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거의 몇 시간을 불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셨어요. 네,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전문 용어도 잘 모르고 특별한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인 친구들한테 꼭 제가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래? 아니면 숙제가 뭐래? 이 재료는 뭐래?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뭐 물감 기본 색깔들, 그다음에 뭐 재료들 이런 것들 그때 가서 배워도 상관없기는 한데 미리 알아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겠죠. 더 빨리. 그쵸. 일단 듣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불어는 정말 여기 프랑스에서 살 때 네. 제일 중요한 거 같죠.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은 그냥 뭐 2시간, 3시간 내내 자기 혼자 말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솔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나 잠깐 딴 생각하고 있고 잠깐 내 멘탈은 저쪽에 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 좋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 틀어놓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그냥 계속 듣고 있고 그런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 1대1 레슨이어가지고 1대1 레슨? 그러니까 나는 이 아. 1대1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물어보는. 물어보는데. 근데 저도 물어봐요. 저도 만약에 교수님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교수가 그래서 이건 어떤 거 같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는 건 진짜 최악이고요. 하고 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 해서 잘 듣고 아니면 뭐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이든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교수님도 제가 그래도 최소 노력은 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구나. 저는 진짜 이번에 몰랐는데 교수님들이 저희들 얼굴도 다 알고 있고 이름까지는 다 모르셔도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번 이렇게 어떤 체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성적 잘 받았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수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아, 뭐야.